안녕하세요. 고전음악 오디세이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는 곡이지만 저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이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불란서 샹송 가수 실비 바르탕의 샹송 모차르트 아저씨라는 샹송을 한 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링크를 따라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곡만 들으면은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은 뭐 거의 다 이해를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뭔가, them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 심포니 40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곡을 드릴 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항상 들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대냐, 이건 이제 어떤 작곡자냐, 누가 작곡했냐랑 똑같은 말이죠. 어떤 시대 누구의 작품이냐.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장르냐.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형식 안에서 쓰여졌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그 곡의 이해가 빠르고 또 이해가 빠르면 그만큼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 심포니 40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전 시대의 곡입니다. 고전 시대는 1740년부터 1825년 사이의 음악 시대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갈란트 스타일,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엘레강스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풍노도 스타일, 이거는 엠피드 잠머 슈틸이라는 그 원어로는 엠피드 잠머 슈틸, 이제 이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란트, 영어로 하면 엘레강스, 그 다음에 하나는 질풍노도, 엠피드 잠머 슈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엘레강스가 뭐냐? 여러분들이 뭐 그 뜻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엘레강스는 우아한 거죠. 우아한. 근데 이제 우아한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좀 그 바로크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하면 바로크 시대는 좀 아기자기하면서 장식이 많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시대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음악이라면 이제 고전 시대의 음악은 이제 우아하면서 장식이 많이 배제되고 우아하면서 단조로우면서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의 한 부분만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떻습니까? 좀 우아하죠. 우아하고 좀 단조로우면서도 우아한 이제 이런 그런 멋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 특징은 질풍노도 스타일, 엠피드 잠머 슈틸. 이거는 이제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설이 굉장히 이제 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도 그런 이제 극적인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질풍노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모차르트는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한 음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차르트도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차르트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이제 이런 부분만을 많이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지만 모차르트도 역시 그 고전 시대 특징의 하나인 엠피드 잠머 슈틸, 그러니까 질풍노도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좀 한 번만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 심포니 40번 1악장의 극적인 부분입니다.
고전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을 이제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바로크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멜로디는 이제 바로크 시대는 멜로디가 좀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제 고전 음악 시대에 오면 멜로디는 짧아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 5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빠바바밤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제 지금 들으시는 이 곡도 사실은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란 하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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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짧은 모티브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이제 고전 시대에 오면 멜로디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은 바로크 시대하고 비교하면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처럼 아주 일정한 게 규칙적인 리듬이 계속 반복해서 뜨죠. 반복해서 이제 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음악의 끝까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리듬이 템포가 늦어졌다, 빨라졌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은 바로크 시대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바로크 시대처럼 기능 화성, 펑셔널 하모니라는 걸 씁니다. 제가 저번 때도 기능 화성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화성이 기능 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다이나믹은 이제 소리의 폭이죠. 바로크 시대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크레센더, 디크레센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전 음악 시대에는 이제 바로 이 크레센더, 디크레센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고전 음악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이렇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가 되는 악기가 나왔죠.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피아노입니다. 이제 피아노는 원래 이제 그 풀 네임이 피아노 포르테이죠. 이 피아노 포르테의 뜻은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가 이제 되는 악기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은 굉장히 아주 고전 음악 시대하고 바로크 음악 시대가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텍스처라는 걸 저번 때 설명드렸죠. 텍스처는 뭐죠? 이렇게 음악의 무늬. 그래서 이제 이게 화성법적으로 많이 쓰이느냐, 대입법적으로 많이 쓰이느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화성법과 대입법이라는 걸 50% 쓰는데 이제 고전 음악 시대가 되면 화성법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화성법을 고전 음악 시기는 뭐 한 80%, 그다음에 대입법을 한 20%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화성법이 우위를 점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고전 음악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음악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제 갈란트 스타일, 그러니까 엘레강스 스타일, 그 다음에 질풍노도, 앰피드 잠머 슈틸 스타일,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멜로디, 리듬, 하모니, 그 다음에 다이나믹, 텍스처. 이 스타일은 다 고전 시대의 작곡자한테는 적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이든도 그렇고, 예, 베토벤도 그렇고, 모차르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모차르트는 그의 심포니 40번을 1788년에 작곡을 합니다. 1788년은 모차르트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려웠고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788년은 굉장히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는 모차르트가 이제 어디서 태어나냐면 1756년에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제 연주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에는 별로 그렇게 안 살았지만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짤츠부르크에 정착을 하는데 짤츠부르크에서 이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모차르트가 이제 24살에 25살에 이제 비인으로 오죠. 이제 비인으로 와서 비인에서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1788년은 비인으로 와서 이제 좀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87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돈조반니를 1787년에 작곡을 하는데
그 돈조바니도 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명성을 얻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쓴 곡도 성공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빈에서 점점 인기가 이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의 연주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압박을 받던 이제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내적 모차르트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외적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모차르트는 근데 1788년에 그의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교향곡이라는 하는 심포니 39번, 40번, 41번을 작곡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곡을 하는데도 참 놀랍게도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한 6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세 곡을 다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도 물론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의 완성도도 굉장히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대 이제 학자들이 이 세 개의 교향곡을 일컬어서 물론 따로 작곡된 곡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연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포니 39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요하면서 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령적이면서 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41번 같은 경우는 그걸 마치 합쳐놓은 듯이 이제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심포니가 굉장히 연작으로 작곡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가 심포니를 41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연주하고 듣고 있는 게 41개인데 41개를 뭐 다 듣기는 좀 뭐 힘들더라도 이 마지막에 썼던 이 세 개의 교향곡은 이제 한번 다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포니는 그 고전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없던 장르이죠. 그럼 이 심포니는 이제 어디서 이제 발전이 돼서 왔냐?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은 아마도 이제 심포니아. 바로크 시대의 그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서곡을 심포니아라고 그랬는데 이 심포니아에서 심포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그 구성 같은 거는 이제 바로크 시대에 있던 콘체르토 중에 바로크 시대 콘체르토가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솔로가 여럿인 콘체르토 그로소, 그다음에 솔로가 없는 리피아노 콘체르토, 그다음에 솔로가 하나인 솔로 콘체르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그 솔로가 없는 콘체르토, 리피아노 콘체르토가 이제 심포니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은 뭐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이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뭐 그게 이제 5악장도 되고 6악장도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구성은 4악장입니다. 4악장은 순서가 1악장은 빠르게, 2악장은 느리게, 3악장은 추미악장, 미뉴엣, 그리고 이제 4악장은 다시 빠르게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 40번은 이렇게 이제 1, 2, 3, 4악장의 이렇게 일반적인 구성인데 특이하게도 그 폼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 곡이 이제 어떤 폼으로 쓰여졌냐, 어떤 폼으로 쓰여졌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악장, 3악장을 제외한 1악장, 2악장, 4악장이 이제 소나타 폼으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폼,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나타 형식은 좀 약간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도 이미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소나타 폼에서의 가장 중요한 them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me, 그러니까 이제 주제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음악에는 이제 어떤 음악이든지 그게 이제 콘체르토든지 참 심포니든지 소나타든지 어떤 장르이든지 간에 그 주제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me이라는 것이 있죠. theme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멜로디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멜로디 theme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실 때 보면 그 안에 아무리 그 긴 글도 그 안에 이제 주제라는 게 이제 있죠. 예.
하나의 주제가 있어 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제 다른 글들은 그 글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제를 이제 연결을 시키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이제 theme, 주제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긴 음악도 하나의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연결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곡을 들을 때 그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제를 알면 그 음악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폼이란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제1주제 First Theme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1주제. 그러면 모차르트 심포니 40번에서 제1주제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으신 것처럼 길지도 않고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죠.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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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 시간 처음에 그 실비 바르딱 노래 들으시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이 곡에서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theme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곡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theme의 그 완전한 형태는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 그러니까 파편,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죠.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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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들으실 때는 따라란 따라란만 기억을 하시면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리듬이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바로 제1주제구나. 이 모차르트란 작곡자가 이 곡 심포니 40번의 1악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따라란 따라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곡 전체를 통해서 제1주제 하나만 나오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2주제 Second Theme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Second Theme을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세컨드 심, 제2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왜 나올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1주제만 나오면 하나만 계속해서 나오면 너무 단조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가 나옴으로써 이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2주제가 나오면서 제1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거 하나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반대되는 거 설명을 하면 더 쉽죠.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긴 거와 짧은 거 이렇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주제 보세요. 1주제는 어떻습니까?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란. 예, 1주제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달려가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좀 도전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2주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느려진 것 같고 부드러워진 것 같고 서정적인 것 같고 좀 여성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1주제랑 2주제를 비교를 하면서 뭐를 더 부각시키냐? 바로 이 1주제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주제와 2주제가 서로 나오면서 1주제를 부각시키면서 1주제를 계속해서 이 음악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서는 제1주제가 제일 중요하고 2주제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도 들리는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예, 다른 것들은 이 1주제나 2주제를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을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주제랑 2주제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1주제와 2주제를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나오면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1주제나 2주제가 언제 나오나? 그럼 1주제나 2주제가 또 나오죠. 부분적인 것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1주제와 2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 1주제와 2주제가 이제 theme이죠. 이 음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theme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theme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이 theme을 듣고 theme을 계속 따라가실 수가 있으면 음악 듣는 게 한결 재밌어지고 즐거워집니다. 제가 이제 또 음악을 이렇게 왼쪽에다 이렇게 올리고 또 맨 끝에가도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심포니 1악장인데 모차르트 심포니 1악장,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인데 지휘자가 없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자가 없이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챔버 뮤직처럼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조각처럼 아주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연주가 그런 것 같아서 좀 링크를 하고요. 이걸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이제 또 하나는 좀 다른 곡입니다. 하나는 기타 두 개, 그러니까 기타 둘이서 이제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1악장을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곡이 똑같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도 역시 여러분들은 이 theme, first theme과 second theme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제가 그 모차르트 심포니 40번을 얘기를 했는데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또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니까 빨리 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연주에도 좀 가고 저도 좀 연주를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전음악 오디세이 이정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